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 기간엔 출근길 문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 전하면서 앞으로의 수습과 후속 조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최우선은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입니다. 아울러 이 유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합니다.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 주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책임 사고 원인 수사 그리고 애도 기관 이것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공식 행정문서에 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를 사망자로 표현했다고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말라는 정부 여당이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써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가해자 또 책임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희생자라든가 피해자 뭐 이렇게 용어도 사용합니다만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망자, 사상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엄청난 사회적 참사로 희생되신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에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이 합동 분향소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요. 근데 오늘 민주당의 뒤에 현수막 백드롭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두고 오늘 꽤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이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어떤 희생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 우리가 이제 세월호 희생자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안함 희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압사 사고라는 게 원인 자체가 지금 아주 규명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금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만약에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어떤 희생이 됐다라고 그러면 아마 희생자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거듭 이 지난번 특별 담화에서도 참사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제는 이런 어떤 용어가 이걸 뭐 사망자냐 희생자냐, 지금 이것 자체가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애도기간이라고 선포를 했고 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서 추모를 하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마땅한 추모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사망자로 썼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를 갖다가 이 추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도 용어 표현을 두고 이게 용어를 축소한다고, 혹은 누군가가 봤을 때 이거를 사망자로 표기했다고 사태가 축소 안 된다. 그러니까 용어의 이 혼란을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정부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를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자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고 참사를 사고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런 논박을 지금 벌일 시기냐. 이 사고를 수습하고 추모하는 시기에 뭐 대통령이 참사라고 썼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책임 회피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희생자라고 하면 뭔가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서 뭔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뭐 현안 질의에 나와서 사과를 했지만 예. 아직도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뭐 사과의 뜻을 지금 밝혔어요. 뭐 좀 어느 정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과 자체로 국민들한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 부분들을 부인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문제라든지 혹은 장례비 지원 혹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물론 뭐 표현 논방은 정치권에 있을 수 있어도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혹은 희생자, 사망자들의 중요한 건 그 부분 아닐까요? 아니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예.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사든 희생자든 결국에는 그거를 그 장례비나 위로금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결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안에서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논박을 하는지 이런 자체가 너무 좀 우습고 너무 좀 장난 같아요. 그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원인이 밝혀져서 나중에 경찰 녹취록 오늘 나왔잖아요. 4시간 동안 경찰이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부재했다, 국가가 없어졌다 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책임 소재가 또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참사 희생자로 쓸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제 말은 그겁니다. 굳이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논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추도 기간에 애도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리본 문제도 그렇잖아요. 근조를 쓰든 추모를 하든 까만색으로 통일하든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왜 그걸 하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자체가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알겠습니다. 지금 없다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 표현과 행정적 표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뭐 정치인이니까 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행정적으로는 이제 이게 사고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진상 규명이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정부도 공식적인 용어를 희생자로 쓸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예.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행정적 용어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 야당에서 저 용어를 지금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정쟁 유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망자, 희생자, 이 정치권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까지 나섰는데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만나 봤습니다.